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7월 2일 오늘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 오늘 30도를 넘지 않습니다. 29도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의 충청권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격려하고 충청권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도 살펴볼까요?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로 복귀하며 8.17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대표가 필요하다며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론을 정조준했습니다. 친청계와 반청계의 공방도 거세졌지만 정작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적통 논쟁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을 노무현 키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자, 이 배경에는 2007년 열린우리당 분열 당시 정동영 캠프 핵심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양측 모두 어쩌면 민주진영 모두 적통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정치, 구조적 다수를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주문했고 성과를 내야 뒷받침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성과를 내야 뒷받침되는 것이지 말로만은 안 된다.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 당내에서는 이 발언이 민주당 정체성을 앞세워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확장형 대표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가 민주당 위기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민주당이 사회화 유리된 채 우리 편 정체성 정치에 갇혔고 정청래 전 대표의 민주당주의자 발언 이후 배타성이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취해 실제 민심 변화에 둔감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 역시 정책과 노선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대통령과의 거리가 내가 더 가깝다. 이 경쟁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몰락 중인데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자기 반성 없이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칼럼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이 선발에서 제외된 배경, 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는 선수단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대표팀 핵심 관계자 제보를 근거로 해서 손흥민 변역 특례 조롱 논란 이후 시작된 인터뷰 보이콧을 두고 손흥민, 이재성은 강경 입장을 보였고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두 선수가 남아공전 선발에서 빠졌고 한국은 0대1로 패했다는 것이죠. 진종호 의원은 선수 기용은 감독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손흥민 병역 특례 조롱 논란 여기서부터 비롯된 파행이었군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 400억 달러를 넘긴 건 처음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반도체 수출 실적을 상반기에 벌써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57조 2천억 원, 37조 6천억 원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합산 15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4배 더 성장할 거란 게 지배적 전망.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장을 풀 가동 중이지만 전 세계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역대급 수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속도감 있게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요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의 통합, 또 연대, 그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광주 1구와 청룡기 1회전 경기 도중 광주 민주화운동 조롱응원으로 파문을 빚은 배제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징계 기준과 협회의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경기 방해로 적용을 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제고는 당장 내일 순천 효청구와 대회 2회전이 몰수패로 처리돼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권호영 배제고 감독은 심의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소명한 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